그날 밤은 초승달 때문인지 평소보다 어두웠다. 아드레날린이 마구 솟는 느낌이었다. 목적지가 가까운 곳이 분명했다. 사방을 살펴보았다. 경비원은 보이지 않았다. 담을 내려가 돌멩이를 주워왔다. 창문 쪽으로 돌멩이를 던졌다. 유리가 와장창 깨졌다. 깨진 창문 사이로 가방을 먼저 밀어넣고 천천히 발을 들여놓았다. 영국 자연사 박물관 안으로. 2009년 영국 시골의 한 자연사 박물관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경비실에 알람불이 켜졌겠지요, 당연히. 하지만 보안 직원은 경보장치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축구 경기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참 운이 좋은 도둑이죠. 그 덕분에 그는 들키지 않고 목적지인 표본실에 도착합니다. 그의 양옆으로 수백 개가 드는 흰색의 대형 캐비넷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바로 장식색과라고 적힌 팻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죠. 아주 역한 방부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새의 가죽들입니다. 눈구멍은 솜으로 채워주고 발은 몸통 가까이 접힌 죽은 새의 가죽들이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발목에는 포획 지점의 위치와 위의 경도 같은 정보가 적힌 이름표가 같이 묶여서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무도 모르게 슬쩍 몇 마리만 갖고 나올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훔치고 싶었던 새를 보는 순간 흥분하죠. 있는 대로 가방에 다 쓸어 담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때 정신없이 담은 새의 표본은 무려 299마리였습니다. 경비원이 곧 순찰할 시간이 되자 초조해진 도둑은 하던 일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박물관을 탈출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3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기이한 도둑 아닙니까? 아마 누군가가 박물관을 훔친다면요, 화려한 황금이나 값비싼 미술품을 훔쳤을 것입니다. 박제가 된 새의 가죽들만을 훔쳐간다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도둑의 정체도요, 황당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윈 리스트, 플루트를 전공하는 전도 유명한 음악 청년이었습니다. 음악 영재였죠. 그는 영국의 최고 음악기관인 왕립음악원으로 유학을 하고 있었고요. 졸업하자마자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오디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는 왜 이렇게 어둠의 길에 발을 내딛는 것일까요? 에드윈은 틈만 나면 차고로 달려가 플라이를 만들었다. 이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른 회원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지침서도 만들어서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게 올려주었고 다른 사람의 작품에 평도 달았다. 자신의 비법을 기꺼이 전수해 주기도 했다. 에드윈은 플라이 낚시와 관련된 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플라이 타잉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에드윈한테는 그 플라이 타잉에도 큰 소질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플라이 타잉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심지어는 동호인들 사이에서 이 플라이 타잉의 미래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이 때문에 그는 낮에는 천재로 촉망받는 19살의 플루트 연주자로, 밤에는 플라이 낚시 세계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플라이 타이어로 이중 생활을 시작합니다. 플라이 타잉이라는 용어 좀 생소하시죠? 낚시 중에요, 플라이 낚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찌에다가요, 반짝반짝거리는 가짜미끼를 달아서요, 포인트에 날려서 낚는 방법인데요. 물속에 있는 성어가 가짜미끼가 반짝거리니까 자기가 먹는 곤충의 날갯짓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무는 것이죠. 반짝거리는 가짜미끼를 다는 것, 주로 동물의 털이나 깃털을 감아가지고요, 날갯짓하는 곤충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타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동감하실 것 같아요. 잔잔한 물가에서 그냥 딱 띄워놓고 있으면요, 보이는 거는요, 수평선의 물하고 옆에 있는 낚시꾼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낚싯대가 비교가 돼요. 나보다 더 화려한 깃털로 미끼가 반짝거려요. 심지어 잘 잡히는 것 같아. 낚시꾼들 사이에 더 아름다운 미끼를 누가 더 다느냐는 자연스러운 경쟁으로도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화려한 깃털을 찾게 되고요, 깃털에 열병에 걸리는 겁니다. 낚시 자체는 관심이 없고 플라이,
가짜 미끼의 장식에만 관심을 두는 동호인들도 나오는 것이죠. 바로 에드윈도 플라이 타잉에 푹 빠져서 살게 됩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은 값비싸고 희귀한 진짜 깃털을 사용하는 게 우월한 아름다움인데 에드윈은 자신이 진짜를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에 괜히 그냥 주눅들고 자신 없어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분들이 집착하는 이 플라잉 타잉은요, 물고기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가짜 미끼인지 진짜 미끼인지 그 깃털이 명품인지 아니면은 싼 건지 어떻게 알고 와, 저건 비싸니까 한번 내가 물어볼까? 그럴 리 없잖아요. 낚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만은 인간들의 경쟁과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호인들 사이에서는요, 인터넷상으로 합법, 심지어는 불법으로 수집된 그러한 고액의 깃털들이 수천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에드윈 같은 깃털 도둑은요, 단순하게 낚시를 위해서 플라이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색깔을 자신만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에드윈은 영국 유학 중에도요, 이 플라이 타잉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 화려한 깃털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에드윈은 문득 한 통의 이메일이 생각이 납니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날 에드윈은 쿠트리에한테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영국에 가면 트링 자연사 박물관에 꼭 가보라면서 그곳 서랍장을 가득 채운 새의 사진을 함께 보냈다. 박물관에 좋은 유물이 있다는 이야기 흔히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어디 박물관 가서 좋은 유물 있단다 꼭 보려무나 얘기 많이 합니다. 이메일 보낸 사람도 그러한 생각이었죠. 깃털 좋아하면 가서 봐라. 자, 그런데 깃털에 집착해 있던 에드윈은 다른 생각을 하죠. 깃털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으로 에드윈은 박물관 절도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나쁜 짓은 부지런히 할 수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지도를 찾고 동선도 그리고 아주 준비를 치밀하게 합니다. 에드윈의 그 타겟이 된 이 불행한 박물관은요, 영국의 트링이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박물관이에요. 하지만 소장품은 결코 작지 않아서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류의 표본을 소장한 곳이었습니다. 에드윈이 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조류 관련 소장품만 무려 70만 점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요, 그 표본들을 쫙 일렬로 전시하면요, 약 2km 정도를 쭉 늘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선반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새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징그럽게 볼 수도 있겠고 뭘 또 이러냐 하겠지만은 에드윈은 이미 이 수많은 깃털들을 보면서 그의 귓가에는요, 악마가 계속 속삭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박물관은 그렇게 많은 새가 대체 왜 필요한 걸까? 박물관은 똑같은 종의 새를 수십 마리씩 서랍 속에 그냥 넣어두면서 대체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거지? 새가 그렇게 많으니까 몇 마리쯤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그는 본인의 도둑질을 정당화시키려는 위험한 생각들을 합니다. 결국 에드윈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도둑질을 감행하죠. 그리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책상 위에 펼쳐놓은 새 가죽들을 보면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깃털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윈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훔쳐간 새의 가죽들은요, 수십만 개의 유물 중에 하나로 아무도 모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인류의 과학을 바꾼 중요한 발견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그 새의 표본들이었습니다. 트링에서 박물관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몇 주 후에 에드윈이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동안에도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물관에서 물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에드윈이 299마리, 거의 300마리의 새 가죽을 훔치고 달아난 후에 순찰을 돌던 경비원은 건물 안에서 깨진 유리 조각과 창을 발견하죠. 경비원은 급히 박물관 직원에게 침입을 보고합니다. 근데 의외로 박물관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큐레이터가 박물관에서 가장 비싼 표본들을 모아둔 곳과 전시실들을 딱 돌았어요. 근데 표본들 다 무사했었어요. 중요한 것들은. 그러자 그냥 누군가가 호기심으로 침입했다가 그냥 지레 겁먹고 도망갔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그 다른 지역의 연구원이 이 조류의 컬렉션을 보러 옵니다. 이때 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 월리스의 캐비넷을 여니까 세상에나 새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연구원이 방문하지 않았다면은 지금까지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뒤늦게 경찰이 수사에 개입되죠. 책을 읽다 이 부분에서 박물관에 전시된 것들은 하나가 비면 바로 알아볼 텐데 왜 이렇게 아니했지 생각할지 모를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요. 전체 유물들의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심지어는 100,000분의 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는요. 약 50만 점 이상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시는 극히 일부만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물은 어디 있냐고요? 박물관마다 가지고 있는 거대한 수장고라는 유물 창고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장고에 보관되는 유물들은요, 잘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과 습도를 적정하게 잘 맞춰줘야 됩니다. 흔히 박물관을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전시를 목적으로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의무가요, 그 수많은 유물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한국 곳곳에서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한 유적에서요, 수천 점의, 수만 점의 유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가지고 가냐고요? 모두 국가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땅에서 유물 나오지 않습니까? 땅이 제 것이라도요, 유물은 다 국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물들은요, 발굴과 정리가 끝나면요, 대부분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으로 보내지는데요. 계속 유물들이 많아지니까 계속 수장고를 넓히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백 년간 전 세계를 식민지로 또 아니면 그 탐험하면서 살아왔었던 영국에서는 수많은 유물과 곤충 표본이 얼마나 많을지 말할 것도 없겠죠.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유물을 훔쳐왔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박물관을 침입한 지 500일하고도 7일이 지났다. 아데일 경사가 트림 박물관 도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수색영장을 꺼내자 에드윈은 곧바로 범행을 인정했다. 새들을 금세 찾을 테니까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에드윈은 1년 반 만에 꼬리를 밟힙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냥 자기만 갖고 있었으면 문제 없었는데 이거 깃털을 잘라가지고 사방으로 인터넷상으로 그거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플라이 낚시 동호회 사이에서 그 에드윈이 털은 박물관의 유물들이, 깃털들이 사방에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고요. 그거를 또 다른 동호회에 있었던 전직 형사가 알고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막상 잡고 보니까 훔쳐간 299마리 중에서 173마리만 남아 있었고요. 그중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은 10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유물들은 3분의 1만 된 것입니다. 새들은요, 깃털을 떼어가지고요, 팔 수 있게 지퍼백에 넣거나 아니면은 부위별로 잘라낸 조각난 가죽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낱낱이 분리된 깃털들을요, 다시 모아서 원래 새에 붙이는 작업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꼬리표가 없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새 가죽에 달려있는 꼬리표는요, 단순한 꼬리표가 아닙니다. 발견된 장소와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역사적 가치가 사라집니다. 명품에도 상표가 붙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도굴되어서 팔리는 유물들은요, 고고학적으로는 가장 안타깝지만 의미가 없다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것이 모르기 때문에 유물이 그냥 있다는 것밖에 중요하지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에드윈의 방어의 시간입니다. 자신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플라잉 타잉 책에 사진을 넣기 위해서 그냥 단순 범죄였다. 호기심에 따른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에드윈은요, 학자금도 있고 플루토도 필요했었죠. 실제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싼 값에 깃털을 거래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게요, 에드윈의 진짜 목적은 아름다움일까 아니면 돈일까요? 사실 그 둘은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느끼는요, 대부분의 아름다움은 공짜예요.
뭐 숲속의 공기, 석양의 태양빛, 호숫가의 안개, 누가 돈 냅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요, 독점할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나만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 그러면은 깃털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거는 비싼 돈으로 그 아름다운 깃털을, 아름다움을 사오는 것입니다. 에드윈은 아름다움을 탐하는 동시에 아름다움이 주는 돈을 바랬던 도둑이었습니다.